개봉 4주차에 들어선 겨울왕국 2편이 1200만 관객을 넘어 1위 엔드게임, 2위 아바타, 3위 알라딘에 이어 역대 외화 순위 4위에 올랐다는 발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은 끝내줬는데 스토리는 별로였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겨울왕국 2편은 완벽한 동화 이야기를 추구했던 1편과 달리 모험과 액션 지향적 판타지 스토리로 갔기 때문에 1편처럼 심플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동화로 보기엔 어두웠고 그렇다고 본격 성인용 판타지로 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죠. 그러나 스토리에 몰입감이 전혀 없는데 엘사의 비주얼만으로 1000만을 넘었다고 말하는 건 천만 관객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고 2편 스토리의 약점에 대한 언급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겨울왕국 2편을 스토리만 놓고 좋았던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리해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영화 이야기 아이무비 시작합니다. 뭐니 해도 이번 겨울왕국 2편 스토리의 가장 큰 성과는 엘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를 전개했다는 점이죠. 사실 1편이 동화로서는 완벽한 마무리였고 초메가톤급 레리꼬의 위력 때문에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1편의 해피엔딩이 엘사의 정체성 문제를 완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편에서부터 엘사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심합니다. 엘사가 가출한 것도 북쪽산에 올라 자신만의 얼음성을 지은 것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엘사가 레릿고를 부르며 자신이 얼음 여왕임을 자각하는 장면이 워낙 파워풀했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때 엘사가 완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엘사는 이때도 자신은 위험하다, 아렌델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렌델에 돌아가기를 극구 거부하죠. You belong down in Arendelle. So do you. No, Anna, I belong here. Alone. Where I can be who I am. 비록 동생 안나의 활약으로 엘사와 아렌델을 위협하는 외적 갈등은 해소되고 엘사가 다시 아렌델의 퀸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을 맞지만 엘사의 내적 갈등은 풀리지 않았죠. 나의 운명이 그냥 아렌델의 퀸이라면 왜 나는 마법의 힘을 갖고 태어난 것일까? 엘사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을 이런 질문은 자신의 마법의 힘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과제만큼이나 엘사를 괴롭힌 자신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하루하루를 고뇌하며 버티고 있었던 엘사의 내적 갈등은 이 편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 편 초반부에 엘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렌델이 아니라며 자신을 부르는 의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장면은 엘사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1편의 해피엔딩만 생각하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엘사의 정체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엘사는 한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이 모두 있는 현재 아렌델의 행복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마법을 가진 자신은 아렌델에 어울리지 않는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렌델의 퀸이 아렌델 왕궁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엘사 본인에게나 아렌델 국민들에게나 정말 불행한 일이죠. The kingdom is not safe. Find who is calling to you. They may have answers. 이 편은 이렇게 갈등하는 엘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 모험을 떠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사가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난 것은 퀸으로서 위협에 처한 아렌델 왕국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였지만 내적으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거죠. 결국 엘사는 안나와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 노돌드라 원주민들을 만나고 자신들의 어머니 왕비 이두나가 노돌드라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돌드라인인 허니 모렌으로부터 자연의 마법의 힘과 인간들을 연결하는 제호 정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기억과 답을 알고 있다는 아토 할란으로 향하죠. 도중에 엘사는 부모의 난파선 자네를 발견합니다. 물은 모든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이용해 부모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내고 엘사는 안나 없이 오직 혼자 아토 할란으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마법이 없는 안나를 부모님처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엘사는 안나와 올라프를 얼음배에 태워보내고 혼자 아토 할란을 가로막고 있는 다크시에 도달합니다. 남과 달라 항상 혼자였던 엘사에게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안나였기에 엘사는 안나에게 크게 의지했었죠. 어쩌면 지금까지 엘사가 불안한 가운데도 1편에서와 같은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아렌델 왕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안나가 옆에서 보좌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What would I do without you? You'll always have me. 그런 만큼 안나 없이 엘사가 어떻게 혼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모두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안나 없는 엘사, 또 엘사 없는 안나 이야기는 겨울왕국 2편 이야기의 압권이었죠. 거친 파도로 자신을 막아선 검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겠다고 달려나가는 엘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주체 못하며 두려워 떨던 엘사가 아니었죠. 엘사는 자신의 온 힘을 다 펼쳐 바다를 얼리며 질주합니다. 그러다 물에 빠지고 물의 정령 녹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엘사는 굴복하지 않죠. 죽음을 무릅쓰고 분투한 끝에 마침내 엘사는 녹에 얼음 고삐를 채워 아토 할란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엘사의 모습에 전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어머니의 강 아토 할란의 얼음 신전에서 엘사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인간들과 자연의 마법을 연결하는 제오 정령임을 자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엘사가 고민하던 모든 의문이 일시에 해결되는 순간인 거죠. 왜 자신만 마법을 가지고 태어난 건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은 엘사는 1편과 2편을 통틀어 어떤 순간에서보다 가장 환희에 차서 노래를 합니다. 엘사가 이렇게 2편에서 완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에 아렌델의 퀸이 아닌 마법의 숲의 수호자로 남기로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꽃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우 정령의 모습으로 변신한 엘사가 더욱 아름답고 빛나 보이는 것은 지난 6년간 디즈니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한 덕도 크지만 엘사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온갖 난관을 헤치며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다는 지금까지의 서사가 겉돌지 않고 설득력 있게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일 겁니다. 서사가 형편없었다면 주인공이 이뻤다라고 말하지 주인공이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느끼지 못하죠. 물론 영화 초반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뇌하는 엘사의 내면에 대한 서사가 좀 더 충실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이렇게 이야기의 빌드업이 부족해 압도적인 몰입도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결론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2편 스토리의 또 다른 커다란 성과는 바로 안나의 성장과 변화를 제대로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1편에서만 해도 처음 본 사람과 만난 첫날 결혼을 하겠다고 언니를 조르던 철없던 안나는 해피엔딩을 믿는 단순 동화적 캐릭터에 머물렀었죠. 물론 언니 엘사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는 용감한 소녀였지만 2편에서도 안나는 현재 행복이 변할 리 없다고 믿는 낙천적이고 명랑한 모습은 그대로였죠. 안나는 엘사를 누구보다 마음 깊이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엘사의 고뇌까지 알아챕니다. Has Elsa seemed weird to you? She seems like Elsa. 처음엔 그런 언니 엘사가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난다고 하니 안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엘사를 지키기 위해 따라 나섰을 겁니다. 안나는 엘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이 엘사를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자신만은 엘사와 항상 함께 있어주고 엘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있죠. 1편에서 자신이 언니를 이해해주지 않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엘사가 빡쳐서 아렌델 왕국을 얼려버린 과거가 있기에 다시는 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또 엘사가 자신의 심장을 얼렸어도 끝까지 엘사를 믿었고 결국 엘사가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녹였기에 언제까지나 엘사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거죠. 이렇게 영원히 엘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걸 의심치 않던 안나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엘사로부터.
엘사는 마법이 없는 안나의 안전을 생각해 그런 건데 안나 입장에선 엘사가 다시는 자신을 밀쳐내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과 올라프만 얼음배에 태워 밀쳐버린 건 충격이죠. 안나와 올라프는 실제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는 바로 안나의 어두운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설정이죠. 여기서 안나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엘사가 아토할란에 너무 깊이 들어가 숨이 멎었다는 것을 엘사의 마법으로 탄생한 올라프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게 되죠. 안나 입장에선 항상 자신을 비추고 이끌어주던 빛이 사라진 셈이죠. 여기서 안나의 노래 The Next Right Thing이 울려 퍼집니다. 엘사가 떠나고 안나 혼자 남아 부르는 이 노래는 엘사가 안나를 의지하던 이상으로 안나가 얼마나 엘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엘사가 자신을 비추던 빛이었는데 엘사가 사라져 혼자 남게 된 안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항상 엘사라는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모든 빛이 사라진 지금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엘사가 숨이 멎기 전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완수하려면 댐을 파괴해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 마법도 없는 일개 인간에 불과한데 이런 생각으로 안나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러다 엘사가 없다면 자신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결심한 안나는 동굴 속 절벽을 기어오르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절벽을 기어오르죠. 보통 인간의 미약한 힘으로 엘사 없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겠다며 일어서는 굳건한 안나의 모습은 더 이상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었죠. 겨울왕국 2편은 1편에서의 단순 명랑소녀였던 안나를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성숙한 안나로 변화시켰습니다. 겨울왕국 2편에서 엘사의 성장과 변화 이야기도 완벽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깊은 상실감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안나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준 건 정말 가슴 뭉클했죠. 이 장면이 어른들의 가슴도 저리게 할 만큼 감동적이었던 것은 안나에 대한 서사가 대단히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겨울왕국 2편이 엔드게임이나 조커와 같은 영화에 비해 몰입도나 서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건 어른이 애들 영화를 보고 와서 어른들이 보기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데 이는 당연하면서도 반칙이죠. 불과 100분짜리 어린이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러닝타임이 2-3시간 정도인 성인용 영화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왕국은 3D라고는 해도 애니메이션인데 실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출연한 실사영화와 같은 선상에서 몰입도를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영화 시작 10분 만에 나는 영웅이다, 타노스는 사라진다 라고 말하며 핑거스냅을 했다면 아무리 현란한 그래픽으로 처발라도 감동은 없었겠죠. 엔드게임은 3시간 동안의 이야기로 그 이전의 어벤져스 시리즈까지 생각하면 장장 10년간의 이야기로 아이언맨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쌓고 쌓아 마지막에 모두를 울려버린 감동을 연출한 건데 겨울왕국 2편이 100분 동안의 이야기로 단 2편 만에 이런 정도의 감동을 연출했다는 것은 겨울왕국 2편의 서사가 그만큼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감독이 주인공이 영웅적 행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모두 울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그대로 따를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절로 울리도록 감동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가슴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겨울왕국 2편은 엘사와 안나에 대해 분명 그럴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주얼만 끝내줬고 이야기는 허접했는데 이런 흥행 신화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야기가 완전 무결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동화라기엔 복잡했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의 메시지가 분산됐죠. 크리스토프는 대체 뭐 한 거냐는 반응은 당연하죠. 스토리 외적으로 레르꼬와 같은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최대 약점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를 떨어뜨렸죠. 그러나 다시 스토리만 놓고 생각하면 디즈니가 안전하게 1편처럼 메인 빌런 하나 등장시켜 또 다른 동화 스토리를 만들었어도 팬들이 6년을 기다렸으니 어차피 대박이 났을 텐데 굳이 어두운 판타지 스타일로 스토리를 만들어 모험을 한 것은 겨울왕국 2편의 주제인 모험과 변화를 제작진이 앞장서서 실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겨울왕국 2편은 엘사와 안나가 자신들의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장한다는 스토리로 각자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망을 찾아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까지 훌륭히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이야기 아이무비였습니다.